네, 안녕하세요. 이건 뭐 미리 준비한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오셨으니까 오신 김에 하나라도 더 알아갈 겸, 저도 한번 리마인드 할 겸, 네, 비트코인을 안 본 지 오래돼가지고 네, 가물가물 하긴 하지만, 이건 비트코인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알면 블록체인을 왜 블록체인이라고 부르고 얘가 어떤 방식으로 동작하는지를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사실 물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동작 방식이 굉장히 다르지만 그래도 이제 가장 처음 만들어진 블록체인이 비트코인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한번 원리 위주로 준비해 봤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트랜잭션이 뭔지, 51% 공격이라는 게 있다던데 그게 뭔지, 블록은 뭐고 블록체인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뭐 채굴한다고 그러는데 뭐 마이닝이라고 그러고 그런 것들이 뭘 뜻하는지, 뭐 작업 증명 뭐 아니면 무슨 지분 증명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나올 겁니다. 네. 이런 걸 이제 상상해 보는 거예요. 이제 전 세계에 인구가 이제 10명이 있어요. 물론 풀파스 7기 멤버들만 해도 20명이 넘지만 10명이 있다고 상상을 해보죠. 그 10명이서 쓸 수 있는 화폐 시스템을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화폐 시스템을 만들면 뭐 지폐를 찍든지 동전을 만들든지 뭐 이러면 되는데 10명밖에 없으니까 굳이 그런 물질적인 걸 만들지 말고 그냥 어떤 장부로만 이루어진 화폐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 가장 심플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이런 거예요. 대표를 한 명 뽑는 거죠. 반장같이. 반장을 한 명 뽑은 다음에 그 사람한테 장부를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장부의 형태는 이제 뭐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 나온 형태는 약간 비트코인이랑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해놓는데, 그 사람이 뭐 이게 무슨 그 돈이 누구한테 뭐 새로 생기거나 아니면 누가 누구한테 돈을 주거나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장부에다가 그걸 기록하는 거죠. 그 사람한테 가서 나 누구한테 줬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적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는 내용이 이제 두 종류가 있을 텐데, 하나는 화폐가 하나도 없는 상태였으니까 화폐가 이제 발행돼야겠죠. 발행되는 룰을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룰이 이럴 수도 있죠. 하루에 한 번씩 10명한테 똑같이 100원씩 주자. 이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오늘은 A가 100원 받고 내일은 B가 100원 받고 그 다음 날은 C가 100원 받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100원씩 받자. 뭐 이런. 이거는 어떤 누구한테로부터 받는 건 아니고 새로 화폐를 발행해서 이제 새로 주는 거죠. 그래야 이제 화폐가 유통되기 시작할 테니까. 이런 종류의 이제 어떤 그 일들이 발생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갖고 있는 돈을 다른 사람들한테 주는 거죠. 예를 들면 B가 C한테 100원을 줬어. 아니면 C가 H한테 50원을 줬어. 뭐 이런 종류의 일들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새로 이제 생겨나는 것들은 화폐가 발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누가 누군가한테 돈을 이제 주는 행위, 전송하는 행위는 이제 트랜잭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용어는 이제 그렇게 정의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관리를 하면 문제가 그냥 하나 있죠. 얘가 그 반장, 대표를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 있는 사람들끼리 10명이서 만들면 다 믿을 수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갑자기 급전이 필요해서 장부를 조작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옛날에 있던 기록을 조작해요. 내가 사실 옛날에 100원을 받았던 기록이 있는데 그 기록을 100원이라고 안 하고 500원을 받았다고 그냥 써버린다든지, 아니면 B가 나한테 갑자기 100원을 준 것처럼 장부에 추가로 적어넣어요. 새로. 그러면 첫 번째 건 과거 기록을 조작하는 거고, 두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어떤 B라는 사람이 승인하지 않았는데 그냥 나한테 돈을 보내는 B라는 사람의 그 승인이나 소유권을 증명하지 않은 상태로 뭔가를 해버리, 뭐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야겠다.
이제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생각한 것들이, 그럼 이 장부를 한 명한테 집중시키지 말고 모두가 이 장부를 공유하자. 이제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모두 똑같은 장부를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0개의 똑같은 장부를 10명에서 관리를 그냥 각자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만약에 내가 이제 A라는 사람이 J라는 사람한테 10원 보냈어. 그러면 그 10원 보냈다는 사실을 모두에게 그냥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식을 받고 A가 J한테 10원 보냈네. 뭐 이런 걸 각자 다 쓰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동작하는 이제 장부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은 그 중에 한 명이 장부를 조작해요. 자기가 C한테 받았던, C한테 뭐 100원이 발행됐는데 그걸 F라는 애가 나쁜 애라고 치면 F가 내가 사실 100원 받은 거야 뭐 이렇게 장부를 조작한다거나, 아니면 A가 10원을 J한테 보냈다고 그랬는데 J한테 보냈다고 안 쓰고 자기한테 보냈다고 써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장부를 조작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나머지 9명이 이제 멀쩡한 장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쟤는 뭔가 거짓말 한 거네,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이제 검출이 될 수 있는 이제 이런 시스템을 이제 만들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약점이 하나 있죠. 이 10명이 있는데 F라는 애가 다른 5명을 협박을 하거나 회유를 하거나 그래서 다 나쁜 애들로 만들어요. 그래서 장부를 다 같이 조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10명이 있는데 6명이 장부를 조작해버리면 조작된 장부가 이제 진짜 장부가 되는 이런 상태가 벌어져요. 이게 이제 블록체인이나 비트코인에서 얘기하는 이제 51% 공격이 반이 넘어가는 장부를 장악하게 되면 내가 언제든지 장부를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권한, 뭐 그런 가능성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이 이제 만들어지는 이제 원리가 되는데, 이게 10명이면 이제 10명이 이제 다 뭐 장부를 관리하거나 뭐 이러면 되는데, 지금 전 세계 인구는 뭐 몇십억 명이 넘어가잖아요. 이 비트코인이라는 걸 하나 만들겠다고 그 몇십억 명이 다 이 장부를 관리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장부를 다 관리할 수는 없다. 근데 누군가는 장부를 관리해야 돼. 이런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장부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둬요. 그래서 그 장부는 이제 공개되어 있고 누구나 장부 관리자가 되고 싶다고 마음을 먹으면 이제 될 수 있는 오픈된 환경인 상태로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비트코인이 또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서 탈중앙성이라는 건 이제 기본적으로 누구나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누구나 원하면 참여할 수 있다는 거. 여기서부터 이제 거의 시작되게 됩니다. 근데 장부를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내가 왜 굳이 이 장부를 관리해야 될까? 뭐 이런 의문이 생기겠죠. 이게 뭔가 이득이 있어야 장부를 관리하는 어떤 이유가 생기니까. 그런 이게 이제 필요해서 장부를 관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보상을 하자, 이런 아이디어가 이제 생겨난 거죠. 그래서 보상 시스템이 있어요. 장부 관리자들을 위한. 그래서 장부 관리를 하는 보상이 이제 크게 두 종류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이제 코인이 발행되는 걸 일단 장부를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주자. 이게 있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주고받을 거잖아요. 주고받을 때 일부의 수수료를 조금씩 떼가지고 그 수수료를 장부를 관리하는 사람한테 주자.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의 보상이 있는 거죠. 이제 발행되는 코인을 받을 수 있는 거 하고, 이제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주고받을 때 이제 이제 송금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두 가지 이제 보상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누가 누군가에게 뭐 A라는 사람이 J라는 사람에게 이제 비트코인을 보내는 이런 것들 이제 트랜잭션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트랜잭션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내용은 크게 이제 여기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보내는지, 보내는 사람이 뭐 A에서 J면 보내는 사람 A가 되겠죠.
그리고 받는 사람이 필요해요. 누구한테 줄 건지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엔 얼마를 보낼 건지가 이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트랜잭션을 위한 수수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이제 장부 관리를 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수료가 얼마인지, 그리고 보내는 사람이 내가 진짜 보내는 사람이 맞다는 어떤 서명이 있어야겠죠. 내 돈이 있는데 대신에 다른 사람이 내 돈을 보내면 안 되니까 나임을 증명하기 위한 어떤 서명. 이건 뭐 우리가 무슨 그 음식점에서 뭐 먹고 카드 한 다음에 카드로 결제한 다음에 쓰는 서명 같은 뭐 그런 서명의 약간 전자화된 버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트랜잭션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블록 안에 담겨 있는 정보는 뭐냐면 결국은 이 블록체인이라는 게 아까 맨 처음 보여드린 공유 장부가 이제 블록체인이 되는데, 그럼 이제 블록체인이면 블록들이 체인으로 연결된 거니까 블록에 담겨 있는 정보는 뭐냐면 그 앞에서 이제 설명해드린 트랜잭션들이 블록체인 블록 안에 이제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트랜잭션은 사실 뭐 여러 명이 동시에 보내겠죠. A가 B한테도 보내고 C는 뭐 H한테 보내고 뭐 여러 명이 보낼 거잖아요. 그 보내는 이제 송금들을 모아서 이제 블록 안에 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제 트랜잭션들 말고 그런 일반적인 트랜잭션들 말고 이제 특별한 트랜잭션이 있는데 그게 이제 새로운 코인을 발행하는 트랜잭션이에요. 그래서 이게 블록이 하나 생길 때마다 이제 그 비트코인이 이제 몇 개씩 생성되는 뭐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회색으로 된 트랜잭션들은 일반 사람들이 주고받는 비트코인을 전송하는 트랜잭션이고, 위에 녹색으로 표시된 거는 이제 누군가 전송하는 것들이 아니고 새로 발행되는 코인에 대한 트랜잭션이, 여기서 이제 발행되는 양은 이제 뭐 4년에 이제 한 번씩 반으로 줄어들고 지금은 6.25개인가 뭐 이럴 거예요. 그래서 반감기라는 게 있고, 얘가 이제 그 반감기가 다 끝나고 나면 나중에는 이제 더 이상 비트코인이 발행되지 않고 요 트랜잭션, 사람들이 주고받는 트랜잭션 수수료가만 이제 장부 관리자의 보상이 되는 요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장부들,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건 결국은 이제 계속 사람들이 거래한 이력들을 쭉 계속 그 앞에서부터 쭉 쌓아놓는 이제 장부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각각 그 장부를 쓰는 이제 페이지라고 볼 수 있죠. 한 페이지마다 하나의 블록으로 쌓이고, 얘는 사실 이전 블록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이전 블록이 뭔가 수정이 되거나 변경이 된 거를 검출할 수 있는 어떤 암호학적인 방법으로 이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이제 그 누군가에게 비트코인을 전송하겠다고 하면 이제 나는 내가 뭔데 받는 사람 주소를 쓰고 나는 뭐 비트코인 3개를 보낼 거라고 그러고 뭐 수수료는 얼마 이렇게 적은 다음에 전자 서명을 하겠죠. 그런 다음에 그 서명된 트랜잭션을 장부 관리자한테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부 관리자가 그걸 블록에 이제 들어가게 써주면 그러면 실제 거래가 완료되는 거고, 그게 블록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제 실제 거래는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장부에 아직 안 써졌으니까 내가 보내겠다고 알려만 준 거지. 그게 이제 실제로 이제 블록체인 안으로 들어가야 실제로 장부에 내가 보내겠다는 기록이 들어가게 되고 거래가 이제 실제로 완료되는 이런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이런 이전 블록의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것이 이제 뭐 블록을 있는 앞에 있는 뭐 예를 들면 내가 A한테 보낸 어떤 뭐 10비트코인을 이걸 뭐 C라는 사람한테 보낸 것처럼 누가 조작한다거나, 그래서 과거의 장부를 조작하면 바로 이제 다음 블록에서 얘는 뭔가 조작됐네 뭐 이런 것들을 바로 알 수 있는 이제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들이 계속 쌓여갈수록 과거에 있는 어떤 그 거래 내역들 조작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뭐 이런 상태가 돼요. 그러면 이제 장부 관리자가 하는 일을 이제 다른 뷰로 한번 살펴보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제 내가 누군가에게
뭐 비트코인을 보낼게 뭐 1억이었다는 걸 이제 장부 관리자한테 트랜잭션 형태로 이제 보내줘요. 그럼 장부 관리자는 그 트랜잭션을 하나씩 보면서 이 보내는 사람의 장부가 충분한지를 먼저 확인해요. 이 사람이 1비트코인밖에 없는데 10비트코인을 보내려고 그래. 그러면 이제 그 제대로 된 거래가 아니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먼저 확인하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진짜 보내는 사람이 맞는지,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어떤 주소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 주소의 주인이 맞는지에 대한 서명을 봐요. 전자서명을 확인해서 이 사람이 진짜로 이제 맞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그게 이제 아니면 얘는 잘못된 트랜잭션이야, 그리고 버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대로 된 트랜잭션들을 이제 모였을 거잖아요. 앞에서 뭐 장부가 부족하거나 서명이 틀린 것들을 뺀 나머지 그걸 다른 장부 관리자들의 공유에 이런 트랜잭션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공유를 하죠. 그리고 다른 장부 관리자도 받은 것들을 이제 나한테 공유를 해줄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렇게 모여져 있는 트랜잭션들의 이렇게 묶음이 있겠죠. 그런 트랜잭션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모았는데 뭐 한 블록에 들어갈 수 있는 트랜잭션의 개수가 이제 무한정은 아닐 테니까 그 들어갈 수 있는 개수만큼만 모아요. 그럼 모을 때 그 장부 관리자 입장에서 보면 내한테 보상이 많이 이제 오는 방향대로 움직일 거잖아요. 그렇다는 건 수수료가 높은, 수수료를 더 많이 주겠다고 하는 트랜잭션들을 먼저 처리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블록 하나에 뭐 트랜잭션 10개가 수행할 수 있는데 100개의 트랜잭션을 처리하겠다고 이렇게 넘어오면 그 100개 중에 수수료가 높은 거 10개를 추려가지고 이제 퀴즈를 풀기 시작해요. 근데 뭐 퀴즈라는 건 어떤 무슨 암호학적인 그 뭐라 그러지 작업인데 뭐 결국은 이제 뽑기 같은 거예요. 뽑기. 그래서 숫자가 뭐 0에서 100만까지가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잘 뽑으면 내가 이제 그 블록 생성자가 되는 거고, 이제 제일 먼저 맞춘 사람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내가 그걸 맞추고 있는 와중에 다른 사람이 먼저 맞추면 나는 이제 지금 하던 일을 이제 멈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퀴즈를 이제 풀게 되고 이제 장부 관리자들이 이제 다 같이 하겠죠. 이제 풀고 나서 이제 내가 제일 먼저 풀었으면 이제 내가 퀴즈를 다 풀었다는 사실을 다른 장부 관리자들한테 알려요. 아니면 내가 막 풀고 있는데 다른 장부 관리자가 자기가 먼저 풀었다고 알려주거나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풀었네? 그러면 나는 하던 일 멈추는 거죠. 그러면 퀴즈를 푼 사람이 그 블록을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니까 그 사람이 이제 보상을 다 가져가게 돼요. 그래서 아까 그 비트코인이 발행되는 보상하고 수수료 보상은 그 퀴즈를 맞춘 사람이 이제 가져가게 되고, 그런 퀴즈를 푸는 과정을 내가 진짜로 내 전기세를 써서 내 컴퓨터를 돌려서 이 퀴즈를 열심히 풀었어 라는 걸 이제 증명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이제 작업 증명이라고 그냥 부르게 됩니다. 이렇다는 건, 이게 이제 이제 약간 굉장히 심플하게 표현한 비트코인이 이제 어떻게 동작하는지 뭐 이런 것들인데, 얘는 당연히 여러 사람이 장부를 관리하고 있을수록 더 안전해지는 시스템이겠죠. 앞에서 이제 봤듯이 한 명이 관리하면, 만약에 장부를 관리하는 사람이 딱 한 명이다. 그러면 이제 대표를 뽑은 것과 이제 마찬가지일 테니까 그런 장부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제 더 많아질수록 더 안전해지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런 장부를 관리하는 사람들을 약간 보상의 측면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새로운 비트코인을 캐는 것과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마이닝을 한다고, 그리고 마이너라고도 부르는데, 그런 마이너가 더 많아질수록 이제 안전해지는 시스템이 되고,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제 마이너가 아닌 사람들은 뭐 장부를 조회하거나 마이너한테 가서 너 장부 좀 봐봐, 내가 얼마 있는지 좀 알게, 뭐 이런 이제 조회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 중에 3개를 누군가한테 보내고 싶어, 이런 트랜잭션을 만들어서 이제 마이너한테 보내는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동작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간단하게 알아본 비트코인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